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강경식입니다. 네, 좀 총이치 영상 올리는 게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기회를 주셔서, 오늘까지 이제 9주차, 10주차, 11주차를 한 번에 오버den처를 정리하는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오버덴처란 무엇일까요? 네, 오버덴처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치관 부분을 걷어낸 상태에서 치근부를 이용해 가지고 덴처와 이제 치아 치근 쪽의 이제 상태와 결합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네, 지금부터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버덴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버덴처를 이제 이용하는 이유가 장점 때문이겠죠. 환자의 이제 심리적 안정감, 두 번째로 잔존 치조골의 적은 흡수가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지지 능력도 우수하고, 네 번째로 촉감 식별도 우수하고, 다섯 번째로 의치의 유지 및 안정성의 증가가 된다는 부분이랑요. 여섯 번째로 총이치에 비해 저작 기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신미성도 많이 우수하고 임상 술식과 기공 과정에서도 우수한 면이 있고요. 또 뭐 그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 등에 유리하고 치근의 동요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총이치를 장착한 후에 5년 뒤에 흡수된 치조골의 형태인데요. 6.6mm나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오버덴처, 그러니까 치근부가 루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장착시켰을 경우에는 5년 뒤에는 이제 0.8mm 정도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납니다. 잔존치가 하나라도 루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치조골의 상태에서도 많이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또 알아봐야겠죠? 단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루트끼리 연결시키면 이제 치근 조직 부분과 닿는 면적이 틈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위생 상태에서도 많이 안 좋고, 그럼으로써 이제 치태 관리와 구강 위생이 중요하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간다는 면입니다. 이게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수직 악간 거리에 대한 선택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는 보철물 착탈 시에 치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치주와 치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럼 지레치 형태에 따른 루트를 이용한 형태에 따른 분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베어 루트 페이스, 뭐 메탈 코핑, 롱 메탈 코핑, 미디움 메탈 코핑, 쇼트 메탈 코핑 이렇게 나오는데요. 쭉쭉 넘어가서 오버덴처의 분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9주차 때 배웠던 스터트 어태치먼트랑 10주차 때 배웠던 바 어태치먼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 마그네틱 그게 있죠. 마그네틱 스터드는 뭐 똑딱이 단추,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치근 내와 치근 외로 같이 이제 된다는 거. 바 어태치는 지레치의 치근 위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마그네틱은 저희가 알다시피 뭐 자성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터드 3개의 치근에 이제 치관풀을 잘라내고 이렇게 메탈 코핑을 씌우고 이제 메일 파트, 프라이머리 파트라고 하죠. 그 덴처 부분의 세컨 피메일 파트 덴처가 이제 구강 내에
시근부에 장착이 되었을 때 유지력을 또 기능적으로 신미성도 좋아지고, 뭐 오버덴처의 첫 번째 스터드 그거와 지대치 위치에 이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이제 바 어태치먼트인데요. 바의 프라이머리 파트랑 덴처의 라이더 부분이 금속 4개가 지금 껴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긴 바에 껴짐으로써 유지력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구강내 상태 스터드 이용한 오버덴처 지금 하나도 이용 가능하고요. 뭐 이 바 어태치먼트 자성체 마그네틱이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성 어태치 자석과 키퍼는 자성치인데요. 그걸 끌어당기는 이제 흡착력을 이용해 가지고 골드 코핑한 상태로 결합이 되고요. 자성체를 끼운 후에 왁스업하고 매몰 소환 주조가 된다면 키퍼가 그 이제 상단 골드 부분에 이제 결합이 되기 때문에 덴처 파트에 있어서 자석이 들어가서 결합할 때 자성체의 이제 흡입 착력으로 결합력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대치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 지대치의 발치, 지대치의 치주치료, 지대치의 근관치료, 지대치 임시의치 제작 시, 지대치 완성, 그리고 피계치 완성. 이런 순서로 이제 오버덴처를 치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버덴처 할 때 이제 고려사항도 봐야겠죠. 제작 시. 뭐 지대치 선택하는 부분이랑 수중 악감거리 재는 거랑요. 세 번째 악궁에 따른 선택이 있을 것이고, 좀 이제 선택적 제한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삽입로도 잘 알 수 있어야겠고요. 뭐 유지력이라던가 그런 거 다 조건 제약해가지고 고려하시고, 마지막으로 완화평과 비완화평도 있는데 뭐 이제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환자의 이제 치근 상태를 보고 교합시 사양을 이제 고려한 다음에 보철물의 움직임을 이제 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하면 됩니다. 지대치 선택을 한번 봅시다.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죠. 고경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어태치먼트를 하고, 뭐 이제 높으면 치주 관리만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지대치 선택할 때 있어서 좀 잘 선택을 해야지 좋은 덴처로 이용해서 좋은 유지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각선 이거는 뭐 이제 견치 부분에서 잘 연결시켰지만,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대각선을 연결시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좋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대각선으로 위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선으로 마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이죠. 자, 삽입로를 볼게요. 치상의 삽입로와 어태치먼트의 부착이 먼저 일치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위치를 그냥 진행시킨다면 1차 파트의 덴처가 들어가면서 언밸런스한 그런 생각이 되겠죠. 언밸런스한 부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끼워지는 과정에서 리텐션 피메일 파트가 이제 가정했을 경우 이제 눌러주면은 피메일 파트가 오므라들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메일 피메일이 조기 접촉 시 마모에 따라 오므라지면서 유지력 강화를 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사진과 같이, 아이고야, 너무 이제 타이트할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유지력을 감소했다가 뭐 이제 이렇게 강하게 했다가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터드 유지력 조절, 뭐 이제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서 넘어가시면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가 껴져 있죠. 그 공간 나중에 빼면은 그 공간만큼 공간이
디스크에 그 양만큼 공간이 생긴다는 부분이죠. 그 공간 생기면은 그만큼 피메일과 메일의 결합 시에 의치상의 기능 운동이 허용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달고 Z 어태치먼트, B 어태치먼트 이렇게 말하고요. 이 공간만큼 이제 움직임이 허용이 된다는 부분이지. 바 어태치먼트는 이제 리지드 타입에서 뭐 조인트와 유니트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공간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공간만큼 운동이 허용된다는 부분입니다. 바와 라이더 사이에서 덮개만큼 스페이스 과정에서 이제 라이더와 바 사이의 공간만큼 실제 의치상에서 이제 운동 허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완합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리지드 타입, 바 조인트, 유니트, 돌다 바 어태치먼트가 있죠. 이거는 이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운동 허용이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완합이라고 하고 이거를 비완합이라고 합니다. 레질리언트 타입과 레지 타입을 선택 시에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을까요? 기능 시 발생되는 교합압을 지대치로, 잔존 치조제로 교합압을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인가. 이제 악궁에 따라서 선택할 때에는 상하하게 모두 오버런처, 상하하게 리지드 타입과 하하게 레질리언트 타입을 할 수 있고요. 또 넘어가서 상하기 자연 치열의 경우는 하하기 오버런처, 리질리언트 타입, 상하하기 동시에 적용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또 대합치가 총이치일 때는 리지드 타입이라고 하고, 잠시만요. 하여튼 예, 알겠죠? 상하하게 자연 치열의 경우는 동시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마모가 생기니까 깨지면서도. 자, 이제 집중적으로 스터디 어태치먼트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오버den처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총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뭐 이제 뭐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집중적으로 총 이제 3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스터드 어태치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일 파트, 뭐 피메일 파트 쭉쭉 나오고, 메일 파트, 피메일 파트 이제 뭐 솔더 테크닉을 이용해서 코핑에 메일 파트를 붙이고 뒤로 돌아가면 이제 금색 달보 로텍스 어태치 쭉 나오는데, 직접 치근에 고정시켜서 이용되어진 달보 로텍스 어태치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치과에서 직접 판단할 부분이고요. 피메일과 메일이 이제 할 때 그 디스크 중간에서 공간이 생기고 와이어도 이제 나중에 없어지면서 공간만큼 움직임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달러비 어태치먼트인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이제 없어지면 그 부분만큼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로 픽스 어태치먼트라는 건데요. 네, 메일, 피메일 뭐 최종 장착 후에 움직임이 이제 이게 장착되면 허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라서 뭐 액티베이션, 유지력 조절 한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력 조절하고 뭐 안 되고 조였다가 뭐 폈다가 조절령. 근데 이제 그게 조절력이 아니라 교체형일 경우에는 유지력이 떨어진 덴처를 빼내고 구강 내에서 직접 피메일 파트를 교체해서 이렇게 라운드 바로 다 이제 파내버리고 한다는 건데요. 이제 이건 유지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이제 화이트, 오렌지, 블루, 그레이 순서로 더 유지력이 확대하고 강해진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덴처를 하다가도 유지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그걸 파낸 다음에 다시 이걸 바꿔줘가지고 유지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교체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에라 어태치먼트 공구 이런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제 파내고 유지력을 좀 더 증진시킨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코어 커터바로 파내고 자,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정리를 해보면서 특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 어태치먼트에 비해 청소 및 치태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대치 위치 상태에 관계없이 의치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이용을 못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스터드로 해서 어태치먼트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발거할 경우에 총위치로 쉽게 전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항상 선택적 제약이 좀 들어가고요. 수직 앞간 거리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직 구경이 1.1mm인 라다먼트 어태치먼트 지대치의 치주 건강도가 불량한 경우 때문에 스타치 어태치먼트를 이용한다 이거죠. 건강한 치은을 가진 경우는 뭐 두세 개만 지대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나오네요. 건강한 치은을 가지는 두세 개의 치이지만 지대치만 치은을 이용해서 뭐 어태치먼트를 만든다는 부분이고요. 인접 치근일 경우에는 견고한 한 개의 치근에만 스터드 어태치먼트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구조차 총이칭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정리도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너무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태치먼트 부분이 제가 저도 이해를 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걸 이제 선행학습한 상태에서 영상을 발표하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요. 또 목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계속 발표하는데 계속 많이 이제 목도 아프고 네, 이제 좀 더 어태치먼트를 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바 어태치먼트라 스터드 마그네틱이라는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구별이 가는데요. 심화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과정 자체에서는 조금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심화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좀 더 좋은 학습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2학년 A반 강경식 학생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